참 이게 너무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이거 좀 너무 하여튼 신기하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그런 알코올 중독을 겪으셨고 자살의 그런 거의 뭐 가까이 가셨다가 완전히 180도, 360도 바뀐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바뀌었나 너무 궁금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변화 심리학자까지 이렇게 되신 건데 지금 저도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되게 처음에는 좀 의아하고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놀리는 거 아닌가 저희를 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분명히 나쁜 건데 중독은 나쁜 거고 알레르기도 나쁘다라는 그게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깨셨어요 지금. 솔직히 아직도 좀 혼란스러워요. 저만 혼란스러운 건가요? 똑같습니다. 아니 진짜 지금도 좀 뭔가 이게 홀린 기분이에요. 귀신에 홀린 기분. 아니 이거 분명히 나쁜 건데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 한 10몇 가지 사례를 들으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건가라고 지금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딱 한 가지였어요. 다른 것보다도 알코올 중독.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시니까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좋을 수 있고 당시에 우리 저기 강사님한테도 좋은 수가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좋다고 얘기하는 게 나한테는 좋지만 그래 내가 이거 술 먹으면서 안정이 되고 담배 피면 그래 좋아 나는 심리적으로 위안이 돼.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다 안 좋고 심지어 술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하면 사회적인 많은 문제도 일으키고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본인에게도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지잖아요. 자살을 안 하더라도. 그렇죠. 결국은 서서히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과연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이게 좀 되게 의문이 큰데요. 다 일장일단이 있죠. 일장일단이 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저희들은 상담에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을 끊으려는 분이 상담에 오시면 알코올 중독이 가지는 이득을 굉장히 많이 좀 찾아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이득을 포기할 것인가 안 포기할 것인가를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대인피증이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이 왔어요. 혼자 방 안에 있단 말이야. 아무도 안 놀아준단 말이야. 놀기도 싫어. 그래서 유일하게 술 친구고 술 마셔주는 친구가 술 친구가 아닌데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술이 친구예요. 그렇죠. 술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랑 뭐 얘기하고 이슬아 고마워 막 얘기를 한다고요. 그 사람한테 술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술을 포기할 수 있겠냐 안 포기할 수 있겠냐 이거를 뭐 타진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가족들이 피해를 봐요. 건강도 안 좋아져요. 득과 실을 따져봐야죠. 실이 더 많다. 그럼 이제 치유할 목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치유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 좋은데 나 좋은데 나 치유 안 할 거예요. 좋은 건데 나에게 득이 되는데 당장 나 자살도 안 하고 당장 기분이 좋아. 나 치료받기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살라고 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죠. 시비적 접근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그것 자체가 치료적 접근이에요. 이렇게 상담을 오셔서 얼마 전에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그분이 알코올이 이어지면 유흥으로 가요. 유흥으로 가가지고 이제 성도 탐닉하게 되고 근데 그분이 이제 패턴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분은 알코올을 끊으면 안 돼. 이해되세요? 알코올이 그 사람한테 주는 도움이 너무 많아.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뭐 딱히 뭐 결혼을 하신 것도 아니야. 피해도 안 줘. 그럼 그분한테는 득이 너무 많아요. 실이라고 한다면 돈을 좀 써. 이것 때문에 상담 받으러 오셨는데 당신 그냥 알코올 좀만 좀 줄이고 지금 그냥 안 먹을 끊지는 마시고 좀 줄이시고 그냥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게 나한테 어떤 이득을 주고 있구나 취하고 있구나 라는 걸 통찰을 하게 되면 방법을 바꿀 수 있겠죠. 내가 술을 먹는 이유가 어떤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야 혼자 있는데 외로움을 잊게 해줘서야 그럼 술 말고도 대체 수단이 생긴다고요. 이해되세요?
대체 수단이 생긴다고요. 근데 무조건 이거를 그냥 무조건 끊어 이러면 안 되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니까 필요성을 확실히 좀 인지시켜줘야 이거를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겠죠.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아니 좀 이게 다른 방법 예를 들면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뭐 주변에서 더 사랑을 관심을 가져주고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뭐 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른 게 좀 있죠. 뭐 이렇게 산에 아까 뭐 등산을 권유해서 산에 좀 같이 다니자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도 뭔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아까 같은 사례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분이 계셔가지고 부부 관계도 안 좋고 가족들과도 다 파탄이 났다. 근데 이분이 치유를 안 받으려고 하신다. 이때는 해결 방법이 상담을 오시는 것보다 배우자분이 상담을 받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희 남편이 알코올 중독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아내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할 수 있으세요? 그럼 무조건 하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남편분한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보세요. 여보, 오늘 술 한 잔도 먹지 말고 딱 내 하루만 부탁드려. 오늘 딱 하루만 먹지 마. 하루만 먹지 말고 대신에 오늘 애처럼 내가 꼭 안아줄 테니까 나랑 오늘 같이 좀 자자. 내가 오늘 당신 내 위로만 좀 충분히 받아봐. 당신 술로 위로받는 것 같은데 내가 좀 해줄게. 내 부탁이야. 이러면 술 끊깁니다. 술 끊겨요. 그 사람이 술로 취하려는 건 뭐였어요? 위로라고. 근데 배우자로 위로를 받아. 맞아. 술 먹을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술 먹을 필요성이 있어요? 없지. 예. 수단을 이제 아내분으로부터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술이 끊긴다고. 위로를 그쪽으로부터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뭐, 그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데서 강의하시다 보면 이제 아주머니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방금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드리니까 맞다고. 왜 이제서야 알겠다고. 자기 남편이 이제 오형제랍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러니까 오형제가 다 술을 좋아한대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남편이 결혼하고 술을 한 잔도 안 먹는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부인한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또 아내분이 그걸 또 다 받아줘. 너그럽게. 그러니까 술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술보다 자기 부인이 더 좋은데. 이제 이렇게 하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중독 있는 아이들 보면 이건 엄마들 문제라고 사실. 그 엄마가 애가 놀아주면 돼. 더 이렇게 또 감싸고 예. 게임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안마해주고 그래. 예. 잘해라. 그래. 예. 레벨 업했네. 예. 축하한다. 맞아, 오히려 레벨 이렇게 해야 그렇지. 기분이 좋으니까 애 게임하는 엄마랑 놀아야지. 그렇죠. 이게 핵심이구나. 박수. 이제 이해가 됐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자꾸 너 바뀌어라, 넌 잘못했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예.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자꾸 이렇게 사랑을 해줘야 이게 바뀌는 거고 자꾸 이렇게 먹겠다는 사람한테 게임 하겠다 자꾸 안 된다 나쁘다를 심어주면 이게 지금까지의 교육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TV나 여러 가지 신문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게임으로도 중독법이라든지 규제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완전히 혁명적인 지금 새로운 지금 패러다임을 바꿔주시는 거네요 지금. 예, 이제 대부분 문제는 소통의 부재예요. 소통의 부재고 소통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대부분 문제 해결됩니다. 이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보면 또 이득이 있어요. 공부 못하니까 또 관심 가져준다고요. 근데 관심 충분히 줘봐요. 아이가 공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엄마 이제 좀 관심 좀 갖지 마. 나 애 아니야. 이 정도 얘기 나면 그 아이는 이미 자존감이 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 통닭 같은 경우도 예, 통닭. 그거를 계속 밥도 안 먹고 통닭만 먹으면 그 사람한테는 행복하지만 이것도 길게적으로만 이건 뭐 남한테 해는 주지 않지만 이 경우는 해는 주지는 않지만 나한테는 좀 뭔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 뭐 다른 걸로 밥도 먹게끔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좋아졌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통닭 중독 때도 괜찮은데 안 좋아졌어요. 근데 안 좋아진 거에 이득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어 통닭만 계속 먹어서 몸이 뭐 지방간이 생기고 비만이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로서의 이득이 있다고요. 어떤 이득이 있지? 예를 들어 자녀분이 완전 200kg 나가요. 불쌍하잖아. 엄마가 잔소리하기 시작한다고 그때서야.
그때 관심의 문제인 거죠. 아 그럼 통닭을 막 먹는 것도 근원적으로 파고들면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몸이 안 좋고 지방간이 생기고 막 비만이 생겨서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쓴다고 한다거나 부모님이 뭐 자꾸 잔소리를 해도 운동 좀 다녀라. 평소에 관심도 안 받고 쳐다봐 주지도 않다 엄마가. 이상해 내가 비만이니까 막 쳐다봐줘. 통닭을 하루에 2마리씩 먹으니까 그때부터 쳐다봐줘. 그때 통닭 주도 감사한 일이라고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아니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나쁜 행동이라든지 막 통닭 먹고 나를 해야 하는 걸 할 수도 있는데 예, 예. 진짜로 통닭이 너무 좋아서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겠죠. 진짜로 예, 예. 관심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은 병 안 나요. 예. 아 그런 사람 병이 안 난다. 예, 예. 아, 그런 사람 병 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통닭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거는 정말 순수하게 좋아서 한다. 그럼 이제 그 자기 몸조차 좀 아끼겠죠. 근데 약간 자해 비슷하게 고지방 음식을 계속 먹는다 그러면 아 순수하게 통닭이 좋아서 먹는 거는 아무리 중독이라도 이거는 문제 안 본인한테 되죠. 해가 예. 안 된다. 예. 아니 근데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 게 제가 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 확실한 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세상에 이런 일에 보면은 식용유에 밥 말아 먹는 사람, 예, 예. 흙 먹는 할아버지, 예. 유리 먹는 사람, 중국의 어떤 남자, 예,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멀쩡하게 지금 병원에 가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알레르기 말씀드렸는데 꽃가루 알레르기 심리적 문제입니다. 그 KBS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옛날 다큐멘터리 이영돈 PD님이 제작하신 건데 거기 첫 번째 장면이 오이 알레르기 치료하는 장면이에요. 대부분 알레르기 이제 신체적 문제로 생각하는데 마음의 문제라고요. 예, 그 중독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유통기한 하루만 지나가도 하루 지나가 음식 먹어도 배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유통기한 하루 지난 거 사실 먹어도 문제가 없는 건데 그 심리적인 문제라고요. 근데 유통기한 뭐 저는 한 달 지난 거 먹어도 괜찮아요. 예, 실제로 썩지만 않았다고 하면 다 대부분 심리적인 문제라. 내가 이거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약이고 독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독이 됩니다. 밀가루 알레르기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통닭이 좋다. 해가 안 돼요. 아니 솔직히 담배 같은 경우도 내가 진짜 순수하게 너무 좋으면 예. 90살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사시더라고요. 그죠? 예, 예. 네. 그렇게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뭔가 했을 때 남들은 다 중독이라 하는데 나도 막 나쁘다고 해서 나쁘다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도 예. 아 이거 좋은 거야. 예.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건 나쁜 게 아니다. 넌 예. 좋은 거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줄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한 어프로치죠. 네, 예, 맞죠 예. 이게. 예. 내가 나쁘다. 난 지금까지 막 개 싫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본인도 생각했고 술 많이 먹고 맨날 이런 게 내 자신이 나 이건 쓰레기 같은 인생 이게 예, 아니라 예, 예. 아 난 좋은 거야 이거 당장 그렇죠. 뭐 이거 지금 나한테 기분을 좋게 해줘 예. 이렇게 해서 먼저 마음을 바꾸면 그때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이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아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야 진짜 처음에는 진짜 되게 혼란스러웠고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서서히 이해가 되면서 예. 아 이게 그러니까 그냥 강의만 들었을 때하고는 확실히 그래서 제가 강연 토크쇼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강연만 듣고 일방적으로 듣게 되면은 그냥 아 이게 뭐지 혼란스럽게 끝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토크를 통해서 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니까 이게 좀 더 이해를 좀 이게 더 편안하게 좀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혁명적인 우리의 그 사고의 인식을 전환시켜준 우리 이재진 강사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